민주당 김영남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두 분의 정치적 만남 축구 정반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저 언론이 사람 이름 가지고 조어를 만드는데 뭐 이렇게 한 글자씩 따가지고, 예? 그 저 일가견이 있잖아요. 네.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야 동아일보 기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은 여에 함께 맞서야 접점 찾으려는 장한석 요거고, 동아일보는 꿈틀대는 장동석 필버 통일교 특검 고리로 보수 연대론. 얼마 전에는 조선일보인가요? 각자 정치만 하는 따로 가는 장한석 뭐 이렇게 한번 썼던 것 같은데 한 달 전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장한석, 장동석 연대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사를 써요.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마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나는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한 전 대표가 저 누구야 장동혁 대표 24시간 필리버스터 한 거 그거에 대해서 뭐 노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 지나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냈거든요. 일단 이게 유화 메시지,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좀 이제 뭐 같이 잘 가보자 이런 유화 메시지가 맞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래요? 예. 예.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에 대한 화답은 아직도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은 장동혁 대표의 답은 요거예요. 필리버스터의 절박함과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답변을 가름하겠다. 요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잘했다,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는데 훌륭하다까지 모르겠고. 뭐 하여튼 예. 그런 취지잖아요. 근데 예. 그걸 받은 쪽에서는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그래. 당연히 내가 잘했지. 뭐 이런 취지로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장하는 짝사랑 관계지. 짝사랑요? 보냈는데 러브레터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는 관계고. 그래요? 예. 그거는 어정쩡한 관계인 것 같고 예. 장석은 확실히 밀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장동훈 그 이준석은 밀착하고 장동혁 이준석은 밀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장한석보다는 장동숙이가 마동숙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좀 듣기는 일단 딱 와닿는데 그런데 일단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처음에 그러니까 그저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제가 볼 때는 뭐 낼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전날 보면은 뭐 킨텍스에서도 뭐 이렇게 행사도 하고 또 가까운 뭐 친한계 뭐 전현직 의원들끼리 또 뭐 러브샷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루트로 아마 한동훈 전 대표에게 뭐 이야기가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뭐 어떻게 처절하게 저렇게 이제 하는데 좀 뭐 너무 한가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격려라도 좀 해줘라. 예, 뭐 뭐 김근식 당협위원장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뭐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늦었지만 전 대표로서 현 대표가 그렇게 투쟁을 한 것에 대해서 뭐 위로 겸 그렇게 했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지금 현재 그 우파 보수에 어떻게 보면 좀 단합된 그런 어떤 뭐 화해 분위기도 좀 뭐 도출되니까 자연스럽게 또 언론에서도 이런 어떤 신조어까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뭐 잘 될까 하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의문 사항이 좀 남을 수가 있는데. 그건 왜요? 예. 장동혁 대표가 안 받은 거예요, 이러면 이거?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지금 현재 당면한 어떤 단계라든지 여러 가지 큰 이슈가 있으니까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결국은 두 사람에게 다 저는 뭐 도움이 된다. 뭐 당을 위해서도 전체 진영 입장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석, 이준석 예. 그거 뭐 이준석 대표가 뭐 통일교 특검 때문에 단식 공동 단식도 뭐 얘기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근데 이준석 대표 인터뷰를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아니 통일교 특검에서는 이거 뭐 힘을 합쳐야 되니까 그랬는데 지방선거 연대는 절대 아니다. 장동혁 대표가 변화가 없는데 뭘 연대냐 뭐 이렇게 선을 그긴 긋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글쎄 결국은 지방선거 때가 중요한 거지 지금 통일교 특검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최종 목표는 지방선거지. 지방선거 때는 연대하겠죠. 당연히. 그래요? 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정치적 상황이 개혁신당 독자적으로 지방선거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당연히 연대를 전제로 하는 거고 예. 이번 지방선거 때는 선거 연대 방식으로 할 거고 예. 2028년 다음 총선 전까지는 뭐 합당을 할 거고 그게 뭐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을 흡수 합당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만 예. 28년 총선 전에는 무조건 합당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한 공동 단식은 정말 뜬금없잖아요. 웬 단식이야 여기서. 통일교 특검 하기로 한 거고 예. 다만 후보 추천 방식을 놓고 약간의 이견이 있는 건데 그건 조율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대법원장 법원 행정처장 추천안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거는 예. 뭐 심판이 한쪽 편의 선수를 뽑는다는 방식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고 예. 지금 민주당 가장 최근 안은 헌재하고 변협이잖아요. 헌재도 말이 안 되는 거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보기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변협하고 예. 법학 교수 협의회에서 복수 추천하는 정도면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재도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예. 혹시라도 이 통일교 특검 법안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누군가 나중에 기소되거나 된 피고인이나 그쪽에서 하면 헌재까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예. 뭐 재판부에서 제청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예. 그래서 헌재보다는 오히려 법학교수 협의회 알겠어요. 정도가 예. 적당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벌써 말하셔가지고 일단 그거부터 다시. 그래서 장동석 이거 될 것 같아요? 지방선거 때? 일단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효과는 분명히 있죠. 일단은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돼야지 효과가 있든 말든 하니까. 아니 일단 뭐 정치에서는 어떤 결과보다도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어떤 국민적인 어떤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저는 될까 안 될까 일단은 이준석 대표하고 있던 연대 문제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뭐 선거 연대를 안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네. 김영남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어차피 우파 보수 진영에서 정치를 앞으로도 계속 해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파 보수 어떤 본류인 국민의힘과 어떤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의외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비토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선거연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어떤 합당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지금은 굉장히 좀 섣부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선거연대 관련해서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좀 뭐 안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런 어떤 뭐 단식 투쟁 내지는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우파 보수 국민들로부터 좀 이런 어떤 그 관심과 어떤 지지를 좀 이끌어내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더 강한 어떤 뭐 그게 정책이 됐든 투쟁이 됐든 공동 어떤 노선을 뭐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의원님 죄송합니다. 김영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동혁 대표가 과거의 완전한 단절, 예를 비상계엄이나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정선거론과의 단절 이거 하지 않으면 장동석, 장한석 한들 아무 효과가 없다. 국민들 다 아신다. 이런 취지거든요. 장 대표의 변화가 먼저라고.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건 뭐 김용태 의원 개인의 입장인 것 같고 변화 안 해도 그냥 합치면 아니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짜 그 국민의힘이 개혁 혁신해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총선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천 혁신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당 관리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런 어떤 측면에 정말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국민의힘에 필요한데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탈당했고 또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는데 누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영향력이 있고 그게 종속됐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떤 변화의 어떤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 세력하고 절연을 못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아니 안 돼. 기본적으로. 그래요? 본인이 그쪽으로 너무 확 쏠려 있는 데다가 본인의 핵심 지지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윤 어게인 세력이기 때문에 절연은 힘들 거예요. 근데 다만 그러면 지방선거 어떻게 치를 거냐.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지방선거 치를 수 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당내 세력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자기와 색깔이 다른 사람하고 적어도 연대 내지는 밀착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당대표직 유지가 가능하거든요. 지방선거 때까지. 예. 그러면
선택지는 두 개,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개가 지금 떠오른 거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이준석 의원. 그럼 적어도 둘 중에 하나 예. 하고는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야 지방선거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측에게 이렇게 해서 치른다고 설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 예.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래서 요새 장동혁, 이준석 밀착 관계가 보이는 거죠. 함보다는 석으로 갈 수 있다. 그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볼게요. 특검, 통일교 특검. 앞서 이제 특검 추천권에 관련해서는 저 김영남 의원의 의견은 들었고 대한변협 또는 저 법학교수협에서 복수 추천. 의원님은 어느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얘기 꺼냈거든요. 우리랑 너희는 다 관련했으니까 빼고 관련이 일단 없는 걸로 보여지는 현재까지 개혁신당이랑 조국혁신당 한 명씩 추천하지 이렇게 안에 바꿨던데요. 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한 배경은 일단 뭐 그 관계가 없는 정당이 추천하자 뭐 그런 어떤 측면인 것 같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개입하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떤 시각을 볼 거냐 뭐 이런 어떤 생각도 하기 때문에 저는 누가 추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누구나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은 결국은 제3자 어떤 그 법률 전문 기관이라고 본다면 뭐 변협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교수협의회도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빨리 서둘러야 되냐면 지금 전재수 의원권 관련해서는 지금 그 공소시효가 관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뇌물이 아니면 올해 말까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걸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것을 누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자가 하되 빨리 좀 진행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 봐서는 자꾸 침대 축구를 구사한다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민주당이 그래서 예. 지금 강하게 그 이준석 대표가 또 단식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아니 거꾸로예요. 오히려 국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만 계속하는 거지. 아이, 말도 안 처음에 되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은 말도 안 되는 처음에 얘기였고. 민주당 같은 정청래 자, 그리고 대표가 뭐 완전히 뭐그 잠깐만요.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잠깐만. 이야기하다가 뭐 잠깐만. 입장이 바뀌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개혁신당하고 조국혁신당도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지금 통일교하고 가장 밀착하고 거기서 집단으로 입당했다는 시기에 당대표가 이준석 의원인데 거기서 추천하는 특검 후보가 어떻게 말이 돼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코어 그룹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친문 세력이 그 핵심인데 지금 가장 통일교의 로비 의혹을 받는 것이 윤석열 정부 때 하고 문재인 정부도 걸쳐 있기 때문에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안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시간 끌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오히려 사실관계가 국민의힘 틀린 쪽에서. 말인 게 조국혁신당 이야기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는 2021년 4월 달에 당시에 당대표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무슨 통일교 신도들의 어떤 입당 문제가 아니 있었습니까?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당대표를 했는데 통일교의 집단 입당이 2022년 3월 대선을 염두에 두고 그 전부터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2023년 그 전당대회 때까지 어쨌든 그때 당대표고 그거 몰랐다고요? 당대표가? 아니 통일교 신자들이 대통령 선거 입당에서 했다는 거는 전혀 사실로 드러난 게 없고 지금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제 2023년 2월 달에 김기현 대표 때 드러난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이템 폭발을 위해서 통일교 특검이 빨리 굴러가기를 바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여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원내대표에 관련된 의혹들 요거 뭐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뭐죠? 대한항공 숙박권 요거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인정하고 잘못했다 반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베트남 공항 의전 요거는 김병기 대표 그런 거 아니다 얘기했고 동작구에 있는 병원 진료 혜택 요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 보좌관들하고 뭐 지금 텔레그램 공개하고 막 보좌관들이 여의도 대나무 숲에 글 쓰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일단 저 의원님한테 조금 시간 드릴게요. 예. 국민의힘에서 요거 어떻게 김병기 원내대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병기 원내대표 오래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게 일단은 국민들이 볼 때
그 도덕적 어떤 불감증이 너무 좀 심하다 이런 것을 갈수록 이제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민주당 지청에서도 지금 보좌관하고 지금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비판적으로 보면서 개딸 그룹에서도 굉장히 지금 현재 비판 여론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못 버틸 것 같은데 올해 못 버티는 얘기는 어느 자리? 일단 최소한 원내대표는 사임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 전체의 어떤 이미지가 저는 굉장히 좀 곤란해지리라 보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 뭐 지금 서영교 의원하고 원내대표 경선할 때부터 아들 그 사모님이 아내가 이제 그 국정에 취업 청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숨 쉴 때 또 둘째 아들의 그런 어떤 입학 논의도 있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쿠팡 문제 또 대한항공 칼 문제 또 베트남 의전 문제 또 이번에는 이 보람의 병원 특히 뭐 이렇게 진료 문제까지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게 본인이 또 다 이걸 또 캡처 일부분을 또 공개를 했어요. 네, 보좌진 네. 쿠팡. 그러니까 또 보좌진이 또 지금 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좌진 이야기는 막내 보좌진의 이런 어떤 아이디를 도용해서 그 아내가 이제 들어왔다. 그래서 또 뭐 명예훼손과 이런 걸로 또 고발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제2의 강선우처럼 결국은 이제 보좌관을 마치 뭐 하인처럼 불리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새로운 또 어떤 부정적 이슈까지 겹쳐서 저는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는 최소한 더 이상 하기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어떻게 정리돼야 된다고 보세요, 이 사안? 김병기 원내대표가. 일단 그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국면은 적어도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뭐 그게 그 정보원이 어디냐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김병기 원내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그만둔 보좌관들에 의해서 계속 제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좌관들의 단톡방 내용까지 또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확전되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확전되는 상황 자체가 김병기 원내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확전을 자제하고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양쪽 다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중에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숙박권을 받은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금액이 과연 그게 30만 원대인지 100만 원을 훌쩍 넘는 건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100만 원이 넘으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두 분 다 현역에 계셨잖아요. 일종의 이런 약간 특혜성, 뭐 협찬, 뭐 이런 거 많아요? 진짜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아니면 아니 근데 처음 저는 봤어요 이런 거? 요번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보좌관들이 하고 막 다퉈가지고 뭐 아니, 제보하고 이런 거. 환노위하고 법사위에 있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그 관련 그 기업이나 이런 데서 주는 거 전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정무위나 이런 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국토위 이런데. 딴 데는 그러나? 의원 어디 계셨어요? 저도 한노위 그 과방에 있었는데 과방이. 예. 과방위는 뭐가 과방이 있을 거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국회의원들의 어떤 특혜가 사실상 그동안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 없어졌죠. 그다음에 뭐 KTX 그런 거 다 없어졌죠. 딱 한 가지 특혜라면은 제가 볼 때는 외국 나갈 때 공항의 의전은 완전히 이제 거의 뭐 프리패스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들이 그렇게 해외에 많이 이런저런 이유로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특히 이런 어떤 사례를 보면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유독 이런 것을 좀 더 밝힌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불거진 이슈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쿠팡의 해명이 됐을 때는 뭐 나는 파스타 3만 8천 원짜리 먹었다. 또 뭐 나는 뭐 숙박 문제가 되니까 뭐 지불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자체가 또 문제고 또 두 번째는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자꾸 이제 이 제보자를 색출하면서 뭐 이제 드디어 이제 찾았다는 식으로 전직 보좌관들 이런 캡처반도 하는 자체가 국민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생각하는 것과 너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더 어떻게 보면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불을 더 지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요거 특수공무집행방해잖아요. 요거 오늘 이제 결심 공판. 이제 그러면은
검찰의 특검의 구형이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징역 한 7년 내지 10년 정도 구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10년을 구형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만 놓고 보면 네. 징역 7년 6월까지 가능하거든요.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공무집행방해죄가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예. 특수공무집행방해는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는 징역 7년 6개월까지가 가능해요. 근데 그거 외에 여러 가지 범죄가 지금 붙어 있잖아요. 죄명이 한 5개 정도 그래요? 되는 사안이라 종합하면 뭐 단순 합산하지는 않을 테고 예. 그 5가지 정도의 죄명에 대해서 특검의 구형은 징역 7년 내지 10년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구형은 뭐 검찰이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본안인 내란 재판이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는데 예.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판결을 먼저 진행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그와의 이제 선고를 할 때 뭐 지금 판사도 그랬지만 이 내란 관련해서 공수처가 이 수사 권한이 있느냐 하는 예. 근본적인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이제 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문제를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만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 김영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